2단원의 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물리 파트야. 거기 지금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 아, 그 저기 뭐야, 겨울방학 때 이렇게 듣고서는요 학교 가가지고 시험 볼 때 여기 2단원이 가장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었어. 그러니까 잘 들어줘.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력이라는 개념은 많이 뭐 들어는 봤죠, 그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저기 요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에다가 체크 좀 한번 해줘. 자, 중력 개념이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가지고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뉴턴이 했었던 거. 사과가 떨어졌는데 지구가 걔를 끌어당겼니,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겼니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러니까 A, B가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 그게 중력 개념이야.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여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A, B 사이에 질량은 상관이 없어. A는 뭐 10kg짜리고 B는 1g짜리야. 그럼 10kg짜리가 끌어당김 힘이 더 세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A가 끌어당기는 힘과 B가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다. 근데 방향은 반대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배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만류인력에 대한 그 식이 이래요. 자, G가 만류인력 상수고요. R이 거리 얘기해 주는 거고, M이 질량, 스몰 m도 질량. 자, 그러니까 질량에는 비례해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의 크기가 커지게 돼.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때 지구상에서 물체들끼리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너희들 사이에서도 중력이 작용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 근데 딱 하나 느끼는 애가 누구냐?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느껴져.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진 애가 지구기 때문에 그래.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만큼 나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나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작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질량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구 바닥으로 쳐박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지구에서의 중력인데 이 지구에서의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 자, 지구 중심 방향. 그다음 그걸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연직이라는 말 계속 나올 건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자, 납으로 된 추를 매달았을 때 그 추가 가리키는 방향.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공중에다 납으로 된 추를 매달았어. 그럼 그 추가 딱 가리키는 그 방향. 즉, 지표의 수직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연직 아래 방향이냐, 또 연직 위 방향이냐, 이렇게 또 나뉘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연직이라는 건 지표의 수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력의 크기 별표 한 번이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죠. 중력의 크기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게는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거 배웠어. 뭐냐? 어렸을 때 요거 배웠어. 무게는 질량에다가 몇을 곱했어요, 우리? 9.8 곱했죠. 질량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우리 킬로그램을 무게 단위는 뉴턴이었죠? 뉴턴으로 바꿀 때 9.8 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니? 그쵸? 자, 9.8을 곱해줘서 질량을 무게로 바꿔줬었어. 자, 이게 바로 여기야. 중력의 크기는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근데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9.8에 해당해요.
자, 그럼 가속도가 뭔지 한번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옆에 3번 보시면 자, 가속도라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얘기를 해요.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자,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는 A로 표시해요. 여기 가속도는 시간으로 T죠. 시간으로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10m/s로 달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20m/s가 됐어. 자, 그렇다면 10에서 20 됐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10이 증가한 거지? 근데 그때 동안에 걸린 시간이 5초야. 그렇다면 1초 동안에는 얼마나 속도가 변했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가속도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게. 자, 0, 처음에는 0초였을 땐 0m/s였고 1초가 되니까 9.8m/s가 됐어요. 얼마 증가해요? 9.8 증가하죠. 9.8m/s 증가하죠. 1초에. 자, 이거는 또 얼마 증가했어요? 9.8이었는데 2초가 되니까 19.6m/s 됐죠. 얼마 증가했어요? 9.8m/s가 증가했죠. 자, 여기는 또 3초가 되니까 29.4가 됐대. 9.8m/s가 증가했죠. 자, 가속도의 개념은 뭔지 알겠죠? 속도가 얼마나 증가를 했니?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게 가속도야. 근데 지구에서 떨어지는 물체는요, 1초에 얼마씩 증가하느냐? 1초마다 9.8m/s씩 증가를 해요. 그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 가속도. 자, 물체에 적용하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9.8m/s 제곱으로 일정해요. 여기 지금 단위가 가속도의 단위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m/s의 제곱이라고. 왜 이런 단위가 나오느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자,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m/s죠. 이거를 시간의 단위로 나누는 거죠. 초로. 그러면 가속도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9.8m/s 제곱. 자, 이게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가속도라는 개념 알겠죠? 여기는 뭐 그렇게 그 가속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야 아마. 응? 요 정도만 얘기하고 아마 넘어갈 거고. 자, 그다음 요 가속도 법칙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자, 가속도가요.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 여기 1kg짜리 공이 있고 1kg짜리 공이 있어. 근데 내가 얘를 5N으로 밀어주고 얘는 10N으로 밀어줬어. 자, 상식적으로 누가 속도가 더 빨리 변하니? 라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힘을 많이 줄수록 속도 변화량이 더 크겠죠. 즉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더 커요. 즉 가속도는요. 힘하고 비례해요.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져요. 근데 자, 이번에는 여기는 1kg짜리 쇠구슬이었는데 여기는 2kg짜리 쇠구슬이야. 자, 하나는 질량이 크고 하나는 질량이 작은 거야.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똑같이 10N으로 힘을 줬어요. 자, 너희들이 밀었을 때 누가 더 쉽게 밀려? 누가 더 쉽게 빨라져? 누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니? 그 얘기야. 즉, 질량이 작을수록 빠르기가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이 작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 식이 이거예요. 별표 한 번만 쳐줘. 자, A는 N분의 F. 뭔지 알겠죠? 가속도는
힘하고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나온 식이야. 그럼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죠. F는 ma.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무게는 힘이죠. 그래서 무게는 힘이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9.8이라고. 그래서 무게를 질량 곱하기 9.8로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돼 라는 걸 그냥 무작정 외웠지만, 자, 지금은 왜 9.8을 곱해줬느냐?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력 가속도의 의미, 그리고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그게 힘의 개념. 자, 그래서 지구에서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로서 구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지금 한 얘기 중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다시 설명하게. 오케이? 좋아,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러면은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야. 자, 위에서부터 쭉 하고 자유낙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속도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1초 동안에 9,008씩 계속 증가를 해. 속도가. 자, 속도가 변한다라는 건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지만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힘이 안 가해지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의 변화량은 없는 거야. 그죠? 자, 여기 지금 얘가 계속 9.8씩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 쇠구슬하고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조건이 있죠. 진공 상태일 때, 즉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동시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동시에 딱 놔뒀으면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라는 거 배웠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질량이 큰 애가 힘을 더 많이 받겠죠. 무게가 더 높겠죠. 크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가 더 빨리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속도의 변화량으로 따지게 되면 A는 M분의 F 요거. 자, 질량이 10kg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10kg짜리 작용하는 힘은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서 100N이라고 치자. 자, 100N이야. 근데 질량이 20kg짜리가 있어요. 10배죠? 2배죠? 그러면은 힘은 200N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해봐. 얘도 10, 얘도 10. 즉 가속도는 여전히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잖아요. 질량이 커지면은 힘도 커져요.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건 힘하고는 비례하는데 질량하고는 반비례해. 그래서 질량이 커진 만큼 힘도 커지기 때문에 가속도 값은 같은 거야. 즉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질량이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상관없이 진공 상태라면 똑같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 쇠구슬이 빨리 깃털이 느리게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지, 진공 상태라면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쇠구슬하고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이 똑같아요. 그럼 안 돼. 절대로 중력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중력은 당연히 쇠구슬이 더 많이 받아. 중력의 크기가 더 커. 근데 내려올 때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자,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은요, 던진 순간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데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쭉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 운동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과 옆으로 날아가는 운동 두 가지로, 자, 그래서 연직 방향의 운동과 수평 방향의 운동으로 나눠보는 거야.
자, 연직 방향의 운동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저기 뭐야 체크를 딱 해보면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반면 옆으로 날아가는 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쫙 체크했죠? 그럼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은 속도가 일정해요. 그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얘기죠. 등속 직선 운동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가속도 운동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게 일정하게 있는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애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돼.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자, 근데 여기서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뭐에 관련이 있는 거냐? 힘이야. 결국에는 속도 변화량은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힘을 받고 있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잖아. 중력 방향이니까 아래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 받는 게 없단 말이지. 처음에 던졌잖아요. 처음에 힘을 줬잖아요. 근데 손에서 떠나고 난 다음부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 받는 게 없어. 힘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요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 쪽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있죠. 자, 노파의 차이점은 뭐냐면 파란 공은 멀리 가서 떨어지고 빨간 공은 가까이에서 떨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 얘기는 파란 공을 세게 던지고 수평 방향으로 세게 던지고 빨간 공은 약하게 던졌다. 그런 개념이야. 시작 속도가 다른 거야. 근데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보세요. 연직 방향만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연직 방향의 속도 변화량은 어때요? 똑같죠? 얘는 이 세 개는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케이? 파란 게 더 멀리 갔으니까 더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어야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옆으로 날아가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은 등속도 운동인 반면 아래로 떨어지는 연직 방향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가는 게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어디 보자. 여기 처음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밑줄 한번 쳐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알겠니?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파란 게 더 멀리 갔으니 더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속도 변화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은 이거예요. 지표면에 여기서 공을 빵 하고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만약에 이 지표면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죠.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내려가겠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자, 요거 수평으로 던질 때 속도가 클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거. 수평으로 딱 던졌는데 여기 첫 번째 공은 여기에서 똑 하고 떨어지지만 두 번째 공은 좀 더 멀리까지 가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특정 속도로 던지면 어떤 특정 속도에 도달했을 때는 얘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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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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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시 일로 돌아오지 않을까.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표면에 닿지 않고 계속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사고 실험은 실제로 해본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실험이야.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달이 지구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까닭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니?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중력과 자연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중력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한번 봐봐. 지표면 근처에 대기층이 형성되는 거. 왜? 중력 때문에 못 날아가고 대기가 형성되는 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자,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그죠? 이게 대류 현상이죠. 그 다음,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나요.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에. 자, 그리고 뿌리는 땅 속으로 자라는 거. 이 중력 방향으로 자란다는 개념이고요. 코끼리나 하마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중력의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으로 지탱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기린 같은 경우에 목이 길죠. 그 2m가 넘는 그 목 길이를 피를 머리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겨내는 높은 혈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린은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포유동물 중 가장 혈압이 높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1번, 2번 한번 해보자. 1번, 2번.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고. 자, 해보자. 자, 1번 해보자. 1번에 중력.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속도 운동이면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2번은 등속 직선 운동이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자연현상을 일으켜요.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중력이 받는 물체의 운동이에요. 1.5m 높이의 쇠구슬 발사 장치를 하는데 A는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고 B는 빵 하고 쳐서 날려보내는 거야. 자, 근데 이 쇠구슬 두 개를 여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똑같은 시간 동안에 찰칵찰칵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0.1초마다 이게 쇠구슬의 위치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연낙하하는 A의 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하게 되면 보시면 0.1초 동안에 0.05 갔어요. 여기는 0.1초 동안에 0.2초가 되면은 0.15 0.15가 1m 가 있고요. 이런 식이야. 자, 구간 평균 속력을 보게 되면 여기 0.5, 1.5, 2.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가 증가를 하게 돼요? 1m/s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도 1m/s가 증가하죠. 여기도 1m/s가 증가하죠. 이거는 증가한 속도고요. 그렇다면 몇 초 동안에 1m/s 증가했어요? 0.1에서 0.2 되는 동안에 0.1초라는 어디 갔어?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1m/s를 증가한 거죠. 그렇다면 가속도는요? 0.1초 동안에 1m/s 증가했으니까 10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가속도는 10m/s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도 마찬가지예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이렇게 재보면은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가고 있어요. 즉 속도가 이렇게 수평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연직으로 내려오는 건 역시 아까 위에서랑 똑같이 연직 방향은 1m/s씩 증가를 해요. 0.1초 동안에 1m/s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애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쇠굿을 B와 같이 포물선 운동하는 애들은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연직 방향은 등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해요. 책상에다가 30cm 자를 놓고 바깥쪽에다가 A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 여기 책상 위에다가는 B 동전을 놓고 여기를 빵 하고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 땅 자를 치면 A는 뚝 떨어지겠죠. 근데 B는 탁 맞고 튕겨져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B는 포물선 운동,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는데 자, 이거 실험해 보면 알겠지만은 A와 B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옆에 93쪽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잘 모르겠으면 별표 치고 설명 쭉 들어주시면 돼. 지금 해봅시다. 자, 1번엔 5x555, 2번에 3, 3번에 3. 여기서 질문 있니? 자기 틀린 거라든가 설명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요. 자, 그럼 중력과 자연현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중력에 의한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의 중력의 영향. 자, 대기 구성, 그 다음 뭐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가 밀도가 희박해지는 것도 중력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고요. 자, 기상현상이라든가 대기순환, 밀물, 썰물 이런 게 전부 다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식물 뿌리는 아래로 땅속으로 막 박혀 들어가는 거 중력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의 무게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식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자, 코끼리나 하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골격이라든가 그다음 근육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몸 속에 전정기관이 균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이렇게 칼슘 덩어리, 우리 귀 속의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울어졌나 보는 거고. 자, 판막은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를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게 판막이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조류의 뼛속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래서 가볍게 해서 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도 풀어보자. 95, 96, 97까지 실력 탄탄까지 1등급 도전까지 16문제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죠. 별표 치고 넘어가지고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1번에 쭉 채점해줘. 자,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모두 같아. 자, 여기서 질문 가자. 1번 질문 있으신 거 빨리. 4번이요. 4번에. 자, 지금 질량이 M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를 시켰고, 쇠구슬의 중력 가속도가 G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잖아요.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 계속 무슨 힘만 작용하고 있어? 중력만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점점 빨라지고 있죠. 0이었다가 9.8이었다가 19.6이었다가 29.4였다가 이런 식으로 미터/s야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왜? 1초에 얼마씩 증가해야 되니까?
9.8m/s 제곱씩 증가해야 돼. m/s씩 증가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해주셔야 돼.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요거. 왠지 2분의 1로 질량이 줄면은 가속도도 2분의 1로 줄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죠. 가속도는 똑같이 지죠. 오케이? 질량이 2분의 1로 줄면은 무게가 2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질량분의 힘을 하는 값, 즉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또 질문. 그럼 5번의 답이 뭐예요? 5번의 답은 4번이죠. 방금 여기 옆에 썼죠. 응? 9.8씩 증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중력 가속도 크기가 9.8m/s 제곱이라 그랬잖아. 그럼 3초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29.4가 돼 있겠죠. 1초에 9.8씩 증가하는 거야. 속력이. 또 질문. 3번 틀리신 분 없나? 오케이. 그러면은 7번부터 갈게요. 자, 7번에 4번, 8번에 동시에 도달한다.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4번. 뭐 12번에는 뭐 뿌리가 땅속으로 자란다던가 아니면 귓속 전정기관에 자, 귓속 전정기관에서 중력 감지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라던가 아니면 조류의 뼛속이 비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 써주시면 돼요. 자, 혹시 요 페이지 질문 가자. 9번. 그렇지, 9번 질문해야지. 자, 9번 좀 볼게요. 9번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져졌어요. 3m/s라는 건 1초에 3m 날아가겠다는 뜻이잖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자,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3m/s라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1초 뒤에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 3m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옆으로 날아가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옆으로 날아가는 것만 보고서는 초당 몇 미터나 날아갔을까는 수평 방향의 운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뭐 중력 가속권이 이런 거 다 쓰잘데없어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3m 날아갔어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나? 또 질문? 10번이에요. 10번 10번 보자. 자, 10번에 보시면 A, B, C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대포알 A, B, C를 쐈어. 자, 대포알을 쏜 속도는 B가 A보다 크다. B가 크니까 더 멀리 날아갔겠지, 그죠? A보다는 더 멀리 날아간 이유가 바로 B가 더 속도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는 동안, 자, 운동하는 동안이야. 처음 이렇게 빵 하고 쏜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는 중에 대포알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질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력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겠죠. 똑같은 힘으로 얘네들을 끌어당기고 있을 거예요. 자, 운동하는 동안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중력 작용하죠.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또 질문? 없으면은 1등급으로 가보자. 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자, 여기서 질문 가자. 2번이요. 2번? 네. 자, 2번 보세요.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동시에 1kg인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10m/s의 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질량이 서로 달라요. 그죠? 우리는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 질량이 서로 다르네.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연직 방향 속도와 같다. A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B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는, 속도 변화량은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A가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했어요. 그럼 B도 10m/s 제곱의 속도로 낙하했겠죠. B는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직 방향의 운동을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연직 방향의 운동은 속도 변화량은 A와 B가 서로 같이 나타나야죠. 떨어지는 쪽으로.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도는 같다가 맞고요.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일정하다.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자, 내려가는 동안에 B에서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당연히 일정하죠. 자, 디귿에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같을 수가 없죠. 왜? 질량이 다르잖아요. A가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B가 더 작게 작용하죠.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떨어지나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질량이 2배 커지면은요, 거기 작용하는 힘도 2배 커져요. 결국에는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A와 B의 떨어지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은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고요. 또 질문 있니? 야, 3번 질문 없니? 4번도 질문 없니? 진짜 없어?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도 되니?